안녕하세요. 책 읽는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책 읽는 숲은 부모님이 딸들에게 원서를 읽어줄 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저는 책 읽는 숲을 지키는 숲지기 그리고 작가이자 번역가인 유윤한입니다. 딸들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하도록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15번째 책으로 Uncommon Traveler, 굉장한 여행자를 선택했어요. 돈 브라운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이 책은 1800년대 아프리카 탐험가이자 과학 작가인 메리 킹슬리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186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메리 킹슬리의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탐험의 마음을 빼앗겨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병약해 침대에 누워 지냈지요. 이 부부는 메리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엄마와 남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게 했어요. 메리는 가정부이자 집안 수리공이자 간호사이자 유모였지요. 메리가 살았던 집을 잠깐 살펴볼까요? A small house stood on a lonely lane. 쓸쓸한 길가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네. Bricks filled nearly all of the front windows. 길로 난 창은 거의 벽돌로 막혔고 Shutters blocked the back windows. 뒷마당으로 난 창엔 덧문이 내려져 있었지. Vines choked the back wall. 뒷벽을 빼곡히 뒤덮은 것은 덩굴 식물. Gloom ruled the rooms. 방 안을 짓누른 것은 우울함. 8 years old Mary Kingsley lived there. 8살 메리 킹슬리는 그곳에 살았네. 친구도 이웃도 없이 집안과 정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은 계속되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는 자라 소녀가 되었고 소녀는 어느새 중년을 바라보는 여인이 되었어요. 메리는 그렇게 30살까지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동생이 중국으로 떠나자 메리는 비로소 가족을 돌보는 착한 딸의 의무에서 벗어났지요.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메리는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여행기를 좋아했고 무엇보다 작가이기도 한 아버지가 남태평양 섬들을 다녀와 쓴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미지의 땅을 찾아가 낯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I had a great amusing world of my own. The books in father's library. 내게는 나 자신만의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들이었지요. 30살이 되어 세상으로 나오자 메리는 수많은 책을 읽으며 오랫동안 꿈꾸었던 서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메리가 가려는 곳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지역이었지요. 당시 의사들은 이곳을 Deadliest place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곳이라 불렀어요. 이 책에선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Visitors risk disease, wild animal attacks, and the hostility of some Africans. 메리는 주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크닉을 가득 가벼운 차림으로 텐트도 없이 탐험을 떠났어요. 현지인의 집에 머물며 현지인의 음식을 먹었지요. She would choose wade, clamber and climb. 그녀는 걷기도 하고 밀림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바위를 타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했어요. High-necked, long-sleeved shirts, long heavy skirt, and proper Victorian boots. 목이 높게 올라오는 긴 소매 블라우스에 풍성하고 두꺼운 치마를 받쳐 입고 빅토리아 풍 부츠를 신고서. 메리가 서아프리카로 간 가장 큰 목적은 아프리카 지역의 종교를 연구하고 동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홀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민속학자이자 과학자로서 활동하고자 했지요. 첫 번째 탐험에선 서아프리카 해안가를, 두 번째 탐험에선 내륙지방을 찾아갔어요. 4,000m 높이의 카메룬 산도 올랐다고 해요. 강을 건널 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주로 카누를 탔지요. 홀로 카누를 타고 늪을 건너다
2m가 넘는 악어와 맞닥뜨리기도 했어요. 악어는 메리에게 다가오려고 카누의 한쪽 끝에 발을 턱 올렸어요. 메리는 카누가 뒤집어지지 않게 다른 끝으로 몸을 피한 뒤 들고 있던 노로 악어의 콧등을 세게 내리쳤어요. 악어의 최대 약점이 코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I had to fetch him a clip on the snout with a paddle. This was only a pushing young creature who had not learnt manners. 노로 녀석의 코를 한 방 때렸지요. 예절을 못 배운 녀석에게 참교육을 시켜준 것뿐이에요. 메리는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문화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시적 야만인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서양 선교사들이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는 그들의 풍습도 사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들은 유럽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복잡하고 질서 있는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메리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열등한 야만인으로 보며 근본적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오만한 태도로 기독교를 전한다고 비판했지요. 메리의 이런 노력 덕분에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었어요. She felt a special closeness to the Fang people. She admired them greatly. 그녀는 특히 팽 부족에게 친근감을 느꼈어요. 그들을 많이 존경했지요. The Fang is full of fire, temper, intelligence, and goal, she said. 팽 부족 사람들은 열정, 흥, 지성, 활력으로 가득 찼지요. 메리가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여자들은 과학이나 학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메리는 아프리카에서 모아온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2권의 책을 써 여성도 지리, 과학, 인류학 연구에서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많은 생물 자료를 채집하고 그에 대해 글을 쓰거나 강연도 해서 과학 작가로 불리기도 했어요. She collected insects and freshwater fish, which she later donated to the British Museum of Natural History. 그녀는 곤충과 민물고기를 채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표본을 대형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에 메리가 했던 지리학이나 과학 연구는 당시 여자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남성 동료 학자들의 눈에 그녀는 이상한 여자로 보였어요. 메리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페미니즘을 멀리하고 과학책이 아닌 수필집 형식으로 책을 썼다고 해요. 서양의 문화적,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해 몇백 년 앞서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메리 킹슬리. 동식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던 탐험가이자 과학작가였던 그녀는 보호전쟁에서 부상자를 간호하다 장티푸스에 걸려 39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님은 딸들과 함께 Uncommon Traveler를 읽으며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서의 힘으로 꿈을 이루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이겨낸 메리 킹슬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